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비공개 신문이 열렸습니다. 양사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 월세는커녕 대출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시총순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실적 부진에 2차 전지주가 연일 내림세를 걷고 있는 반면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 동참한 금융주의 약진이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대체로 줄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에 맞물려 공사비가 뛰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이 오늘 오후 연달아 열렸습니다. 각 대표가 신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 머리를 숙였는데요. 신문에는 각사 대표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류강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티몬 대표는 피해자들을 향해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고요. 피해자 복구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티몬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이해랑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판매대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비공개 신문이 오늘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티메프가 회생 신청을 한 지 나흘 만입니다. 신문에는 각사 대표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이날 두 플랫폼이 회생 신청까지 이르게 된 이유와 자금 조달 계획, 부채 상황 등을 심사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이 앞서 보낸 수십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에 어젯밤 두 기업이 보낸 답변을 토대로 신문이 이뤄집니다. 또 티메프 양사가 자율구조조정 지원인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집니다. 통상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결정됩니다.
하지만 회생 개시를 보류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장 3개월간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ARS 프로그램 중 채권자와 기업의 협의가 이뤄지면 자율협약 체결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자동 취하됩니다. 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내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지 이때 결정됩니다. 반면 법원이 회생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 TMF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 월세는커녕 대출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의 규모는 1조 3,175억 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만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 늘어난 겁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도 10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튿날인 어제 첫 현장 행보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새출발기금 규모와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해 약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내수가 조금 부진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지원은 사업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하신 분들도 대상에 넣고 신청 기한도 원래보다 훨씬 늘려가지고 내년 10월까지 신청 기한도 늘리고 해서 요 앞으로 제도를 갖다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신보의 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받은 대출도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순위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실적 부진에 2차 전지주가 연일 내림세를 걷고 있는 반면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 동참한 금융주는 화답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선 금융주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코스피 시총 순위 9위에 안착했습니다. 신한지주는 포스코홀딩스와 12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합계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 돌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호실적의 통큰 주주환원 정책까지 금융주의 위상이 높아지며 주가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단기순이익은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는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 발맞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주환원 확대가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신한과 우리금융은 연간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총 주주 환원율 50%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는 주가 부진이 깊어지며 시총 순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코스피 시총 15위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LG화학 시총은 35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약 30% 쪼그라들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시총 42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황 불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는 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주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의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3개 증권사는 일제히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이례적으로 투자 의견을 중립과 매도 등으로 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이 악화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대체로 줄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에 맞물려 공사비가 뛰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해 쪼그라들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부는 올해 2분기 2,8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3.5% 상승한 4조 9,15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도 매출은 1년 새 20.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4.1% 감소한 1,4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우건설과 DLENC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우건설의 영업이익은 51.9% 감소한 1,048억 원, DLENC의 영업이익도 54.69% 감소한 3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사들의 영업이익 감소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 공사비 급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고 건설 단가들이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2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GS건설은 상승 전환했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839% 증가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대규모 결산 손실을 반영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됩니다. 건설업계에선 올해까지 실적 하락세는 계속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가 하반기에 나오는 만큼 내년에는 실적이 다소 개선될 걸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국콜마가 서울 서초구 종합기술원에 색조 제품 개발 라운지 컬러 아뜰리에를 열었습니다. 컬러 아뜰리에는 화장품 브랜드 기획자가 원하는 미세한 차이의 색까지 숙련된 컬러 전문가가 구현해주는 맞춤형 색조 제품 개발 공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비롯해 샘플 제작 및 테스트, 스튜디오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컬러 아뜰리에는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사진과 옷감, 컬러칩을 모아둔 무드보드를 보며 컬러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샘플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선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한국콜마는 컬러 아뜰리에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타깃한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 등 다양한 색조 제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가 2분기 실적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부진한 실적을 냈고 석화업계는 악재 속에서도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김효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분기 정유업계는 저조한 성적을 거둔 데 비해 석유화학업계는 선방한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정유 3사는 전분기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는 2분기 영업손실 28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S오일 정유사업은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64% 떨어진 1,606억 원을 기록했고 SK이노베이션 석유사업은 같은 기간 75% 감소한 1,44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고전을 겪던 석유화학업계는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HD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사업 영업이익은 24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 SK이노베이션 화학사업은 9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오일 석유화학 부문도 전분기보다 129% 상승한 1,0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유와 석화 사업의 성적은 수급이 갈랐습니다. 정유 사업의 경우 이익지표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1분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익분기점인 4에서 5달러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의 수요가 둔화되고 중국과 중동의 정제 설비들의 가동으로 역내 수출 공급이 늘어나면서 정제 마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석유화학 사업의 경우 기본 원료인 납사와 상품의 차이를 뜻하는 스프레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급에 해당하는 공장 가동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며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3분기의 기저효과와 늦춰진 드라이빙 시즌 효과로 2분기보다는 정유부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도 견조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전문기업 덕신 EPC의 장학재단인 무봉장학재단이 어제 충남 천안 무봉글로벌 아트홀에서 어린이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무봉재단은 장학생 16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무봉재단은 지난 2019년 김명환 회장이 사제를 출연해 설립한 재단으로 꿈을 좇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들의 꿈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어린이 장학금 사업뿐만 아니라 자서전과 가수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과 국민연금 및 베트남 참전을 통해 받는 파월 연금을 저소득층 어린이와 베트남 어린이에게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랄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자라서 그래서 어린이들 도와주는 일에 굉장히 매진을 하고 그게 제 철학이라고 돼요. 앞으로 4년 후면은 10주년에는 진짜 좀 놀랄 만한 어린이 장학식을 하려고 그래요. 2만 5천 명이 조금 넘는 인구의 소도시 전북 임실군. 임실치주와 옥종호 관광산업 육성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신홍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전북 임실군 웅남면에 있는 옥종호 붕어섬 출렁다리. 2022년 3달간 시범 운영 때 45만 명이 다녀간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110만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9번째로 열린 치즈축제에는 체험과 관광을 즐기기 위해 역대 최대인 55만 명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문체부 주관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축제장인 치즈 테마파크는 2023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56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임실 치즈는 물론 10여 개 읍면 생활 개선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향토 음식과 청정 임실에서 자란 50개월 미만의 임실 한우 고기 등이 색다른 임실의 맛을 선사할 것입니다. 치즈 테마파크는 2026년부터 봄에는 장미와 함께하는 임실엔 치즈 축제를 열고 여름엔 아쿠아 페스티벌, 가을엔 국화와 함께하는 치즈 축제, 겨울에는 임실 산타 축제 등의 테마로 4계절 축제를 완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의견의 본고장 오수에 반려관광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세계 명견 테마랜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사업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3선에 오른 신민군수의 추진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신민군수 첫 취임 당시 2,800억 원대였던 예산은 2022년 사상 첫 6,500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임실엔 치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과 옥정호 친환경 산악관광개발 등 중장기 비전도 탄탄합니다. 의견 토크쇼를 비롯해 의료센터, 산업박람회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관광객들도 어우러지는 문화관광축제로 세계 100여 개국의 명견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테마랜드와 애견호텔, 반려동물 지원센터, 캠핑장 등을 조성해 앞으로 1,500만 반려인들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구상과 사업 추진은 내년 임실 방문회를 맞아 절정에 오를 전망입니다. 임실 방문회를 준비할 TF팀 신설, 각종 아이템 발굴과 벤치마킹을 통해 성공 사례를 접목하는 등 빈틈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범국민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1000만 관광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위클리 비즈 이수빈입니다. 지난주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올림픽은 유통업계에서 놓칠 수 없는 호재인데요. 유통업계가 2024년 파리올림픽을 맞이해 마케팅 활동이 한창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지난 올림픽들에 비해 작은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해 기대감이 저조했는데요. 그러나 사격, 양궁, 펜싱 등 주요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며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오비맥주는 대한민국 첫 금메달 획득 시 노날콜 카스 4캔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오상욱 선수의 펜싱 금메달 이후 2시간 만에 준비한 만팩이 전량 매진되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식음료 할인 행사를 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과 맛있는 먹거리가 더해져 한층 더 풍부해진 올림픽 시즌이 기대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가격 조정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음료 가격은 각각 300원, 600원씩 오르게 되는데요. 다만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톨 사이즈 음료는 동결하고 숏 사이즈는 3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스타벅스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꼼수 인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하한 숏 사이즈 음료는 스타벅스 메뉴판에 따로 표시돼 있지 않은데요. 이처럼 고객들이 잘 찾지 않는 사이즈만 가격을 내려 고객들의 부담을 줄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겁니다. 또 휘핑이나 시럽 같은 엑스트라 옵션 가격 역시 600원에서 800원 인상됐습니다. 이 역시 고객들이 가격 인상을 잘 알아챌 수 없도록 한 교묘한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가격 조정은 지난 2022년 이후 2년 6개월 만인데요. 앞으로도 스타벅스의 인기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무더운 날씨 거리가 먼 휴양지보다 편안한 내방 침대가 더 좋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처럼 집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일명 홈캉스 효과로 가정용 노래방 기기가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노래방 기기 업체인 TJ미디어는 최근 가정용 노래방 기기 제품 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외 6만여 개의 노래는 물론 뮤직비디오, 게임까지 즐길 수 있어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무더위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가정에서 소소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각종 컨텐츠와 상품들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제는 먹거리와 컨텐츠를 넘어 노래방까지 집에서 즐기는 문화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 보양식을 먹으며 몸보신을 하곤 하는데요. 몸보양 식품으로 설렁탕, 육개장 등 다양한 음식이 있지만 무엇보다 삼계탕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복날의 일평균 삼계탕 소비량이 평일 대비 3.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소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삼계탕을 자주 먹지만 복날같이 특별한 날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20대의 복날 삼계탕 매출액은 평일 대비 5.1배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복날 같은 이벤트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벤트성 몸보신도 좋지만 자신의 체질에 맞는 몸보양식을 찾아 먹는 게 좋겠습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